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계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클롱의 법칙으로 전개의 세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클롱의 법칙이 아니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가우스 법칙은 우리가 전기력선의 밀도와 전개의 세기가 같다는 것인데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전기력선이 촘촘한 부분은 전개의 세기가 세다. 반대로 촘촘하지 않은 부분은 전개의 세기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전개의 세기 E는 전기력선 N개를 우리가 면적 S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S분의 N이 전기력선의 밀도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이때 전기력선의 개수 N개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N 대신에 우리가 엡실론분의 Q개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쓴 S를 마저 곱하게 되면 전개의 세기 E는 엡실론 S분의 Q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앞으로 계속 전개의 세기를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구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식을 작성을 하고 시작할게요. 엡실론 S분의 Q이다. 여기 보시면 구도체와 점전화가 같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이 원이 구도체입니다. 이 구도체를 멀리서 보게 되면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전화라고도 하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 구도체로 해석할 수 있어서 구도체와 점전화를 같다고 작성을 해둔 것이고요. 이때 이 외부, 구도체 외부에서의 전개 세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구도체라면 우리가 여기 구도체에 플러스 Q쿨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의 외부, 즉 이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궁금한 것인데요.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 궁금한 이 점을 기준으로 가상의 면을 그립니다. 이 플러스 Q쿨롱을 감싸도록 가상의 면을 그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미터 떨어진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플러스 Q쿨롱에 의해서 전기력선이 발산하게 되겠죠. 제가 그것을 그려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가상의 면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로 그려지겠죠. 구도체를 감싸기 위해서 구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려보면 이러한 구도체의 가상의 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전개의 세기 E는 엡실론 S분의 Q입니다. 이때 Q는 이 가상의 면 내부의 총 전하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색깔 내부의 전하량이 총 어떻게 되죠? 지금 플러스 Q쿨롱밖에 없죠. 따라서 이곳에 대입될 부분은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개의 세기 E는 이 Q에 대입되는 부분은 플러스 Q쿨롱이더라. 엡실론은 변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엡실론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때 이 S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 S는 가상의 면의 면적을 말해요. 이 빨간 색깔은 지금 원이 아니라 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의 건널비 공식인 4파이 R제곱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 R제곱. 이 공식은요. 반지름이 R미터인 구의 건널비 공식입니다. 즉, 이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구가 되는 거죠. 이 반지름이 R인 이 빨간 색깔 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의 겉면적이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E는 4파이 엡실론 R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렇죠? 클롱의 법칙으로 계산한 전개의 세기와 가우스 법칙으로 계산한 전개의 세기는 결과식은 당연히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더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전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위 V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심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이 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전위를 계산할 때는 제가 좀만 이렇게 짧게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무한대 구간에서 무한대에서 플러스 1클롱, 즉 단위 양전하를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필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심에서 R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가 됩니다. 우리가 전개의 색이 2와 V는 R의 유무라고 했죠. 즉 2에서 R을 곱하면 이렇게 V가 된다는 점, 이렇게 구도체의 외부 전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심구에서 전개의 색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심구란 중심이 같은 구를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네 구가 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외구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공 안에 또 다른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외구 안에 이렇게 내구가 있더라. 이 외구와 내구 사이에는 우리가 유전체로 이렇게 엡실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용어를 정리해 보게 되면 이 내구의 반지름을 우리는 A, 그리고 외구의 안쪽 반지름, 즉 외구의 내 반지름을 B라고 두고요. 그리고 외구의 바깥쪽 반지름, 즉 외 반지름을 C라고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와 B 사이를 볼게요. 이때 R은요, 우리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R미터라고 이제 앞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A와 B 사이, 즉 R미터일 때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내부 도체에 플러스 Q 클롱을 주었을 때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내구에 플러스 Q를 주게 되면요, 우리가 이 외구는 지금 중성 도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외구의 안쪽, 이 내면에는 이 플러스 Q와 가까운 이 내면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Q 전하가 유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요, 우리가 플러스 Q, 즉 같은 극성의 전하가 분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로 이렇게 정전 유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점에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가 존재하는 구간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에는 존재하겠죠. 플러스 Q에서 발생해서 마이너스 Q로 소멸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지금 이 외부 도체의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전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B와 C 사이에는 우리가 전개가 존재할 수 없고, 이 C보다 큰 구간, 이 구간은 이 플러스 Q 전하에 의해서 전개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발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려보았어요. 즉 전개, 그리고 전기력선을 그려보았고,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 점, 이 R미터죠. 이 R미터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가상의 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2D로 그려졌지만 사실상 이 빨간 색깔은 반지름이 R미터인 구도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앞서 공식을 보면 E는 엡실론 S분의 Q라고 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때 Q는 이 가상의 면 내부의 총 전하량을 말합니다. 이 빨간 색깔 안쪽에 전하량을 보시면 플러스 Q밖에 없죠. 따라서 이 Q 자리에 플러스 Q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E는 여기가 플러스 Q가 되고요. 엡실론은 그대로 오고, 이 S가 의미하는 것은 가상의 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9이기 때문에 9의 겉면적의 공식인 4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9의 반지름이 R일 때 우리가 그 9의 겉넓이를 4파이 R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E는 전개의 색이 E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작성해보면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이더라. 이렇게 A와 B 사이일 때 전개의 세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표시를 하면 이렇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B와 C 사이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 외부 도체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개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전개가 0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C보다 큰 구간을 볼게요. 즉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이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외 도체의 외부 일대를 보겠습니다. 즉 거리가 이번엔 이게 R이 되겠습니다. 즉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외부 도체, 이 외구의 바깥쪽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궁금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내구의 플러스 Q, 그리고 외구의 내면에는 마이너스 Q, 그리고 외구의 외면에는 플러스 Q가 있고, 전개가 존재하는 구간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C보다 큰 이 친구에서의 전개 세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에서 우리가 가상의 면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 둘러싸게 가상의 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Q는 이 가상의 면 내부의 총 전하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있죠? 다 더하게 되면 Q랑 마이너스 Q는 사라지므로 플러스 Q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식에 Q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플러스 Q이더라. 엡실론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때 S는 역시 이 거리가 R 미터만큼 떨어졌죠. 즉 반지름이 R인 9에서의 겉면적입니다. 따라서 4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이더라. 이렇게 결과식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와 C 사이에는 0이고, 이렇게 전개의 세기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전위를 보겠습니다. 전위 중에서도 우리가 A, 즉 이 내구의 표면에서의 전위를 보겠습니다. 즉 이 A점에서 A에서의 전위 VA를 계산해 볼게요. VA는요, 우리가 전위 개념을 복습하게 되면, 자, 다시 이 부분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Q, 여기가 마이너스 Q, 여기가 플러스 Q가 있고, 전개는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그리고 플러스 Q에서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위를 복습을 하게 되면요, 전위는 이렇게 무한대에서 단위 양전하, 즉 플러스 1클롱을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이 점이죠. 이 A점에서의 전위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1클롱을 A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이 곧 이 VA가 되겠습니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 플러스 1클롱에서 이렇게 A 지점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C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플러스 1클롱은 무한대에서 A까지 라고 이렇게 다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이 플러스 1클롱을 C까지 이동시키고, 또 C에서 B까지 이동시키고, B에서 A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VA는 VC 더하기 VBC 더하기 VA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VBC, VAB 같은 경우에는 이 VB-VC 그리고 VA-VB로 전위차의 개념이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1클롱을 C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 VC, 그리고 C에서 B는 VBC가 되는 거고요. B에서 A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은 VA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각각을 보시게 되면요, 이 플러스 1클롱을 이 C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2를 보게 되면 여긴 전개의 세기가 존재하죠. 즉 여기 플러스 Q클롱이 있습니다. 즉 플러스 Q클롱과 우리가 플러스 1클롱은 서로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플러스 1클롱 친구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1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1을 표현하게 되면 VC는 4파이 엡실론, 여기가 R인데 여기가 거리죠. 거리인데 여기는 C가 되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C이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은요, 4파이 엡실론 C분의 Q가 되겠습니다. 이게 VC가 되겠고, 이제 플러스 VBC를 보겠습니다. VBC는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어요. 플러스 1클롱을 이 C 지점까지 이동을 시켰는데, C에서 B까지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 1클롱과 이 외구의 내면에는 마이너스 Q클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 없이 매우 쉽게 이 플러스 1클롱을 별도의 1을 쓰지 않고, 일을 안 하고 B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VBC는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는 0이다. 이어서 플러스 VAB를 보겠습니다. VAB는요, 이 B점에서 1클롱을 우리가 A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위차의 개념을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플러스 1클롱을
A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과 이 플러스 1클롱을 B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서로 빼게 되면 이것이 곧 이 B 점에서의 플러스 1클롱을 여기서 플러스 1클롱을 A 지점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일과 같더라. 이것이 전이차의 개념이었죠. 따라서 저 B에서 A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은 VAB이고 우리는 공식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4파이 엡실론 분의 Q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VA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쁘게 작성하게 되면 A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4파이 엡실론 분의 Q 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고 이 친구는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를 이렇게 공통으로 묶을 수 있겠죠. 따라서 남는 것은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C분의 1을 작성하게 되면 이 내구 표면, 즉 표면에서 전이 VA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론식이에요. 이것이 VA더라. 이렇게 동심구 내부 도체에 플러스 Q전하를 주었을 때 각각의 전개의 세기와 각 구간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계산했고 이어서 VA까지 전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심구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내부 도체에 플러스 Q, 외부 도체에 마이너스 Q클롱을 주었을 때입니다. 정확히는 외부 도체의 내면에, 즉 내부 표면에 마이너스 Q클롱을 주었을 때인데요.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여기가 플러스 Q, 그리고 외부 도체의 내면, 즉 이 부분에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전 유도로 해석하지 않고 이 각각의 케이스 일대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재의 팁을 보시면요. 팁박스를 보시면 이때와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부 도체에 플러스 Q전하를 주고 이 외부 도체를 접지시켰을 때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이 플러스 Q에 의해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외부 도체의 내면에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와 그림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 있을 때를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플러스 Q 전하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Q 전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부 도체의 표면 전이 VA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개가 존재하는 구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개는 플러스 Q에서 발산해서 마이너스 Q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개가 존재하는 부분은 이 구간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이 외부 도체의 내면을 보시면 표면 이 도체의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외구의 바깥쪽에도 당연히 전개의 세기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 존재하는 부분은 이 구간뿐이더라. 우리가 이때 이 A점에서의 전이 VA가 궁금한 겁니다. 이 VA를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이때 전위의 개념을 복습을 해보면 이 무한대에서 단위 양전하 플러스 1클롱을 A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VA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동심구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 친구를 쪼개서 생각을 했죠. 어떻게 쪼개냐면 이 플러스 1클롱을 이 C 지점까지 이동을 시키고 여기가 C 지점이죠. C, 그리고 여기가 B예요.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1쿨롱을 C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또 C에서 B로 이동을 시키고 B에서 A로 이동시킨 것이 곧 플러스 1쿨롱을 무한대에서 A까지 이동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를 다 더해 주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1쿨롱을 C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곧 전이죠. VC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이 VC가 돼요. 그리고 이 C에서 B까지 이 친구는 VBC를 의미하는 것이고 B에서 A는 VAB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A는 아까와 똑같죠? VC 더하기 VBC 더하기 VAB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VC는 어떻게 될까요? VC. 지금 전개가 A와 B 구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 1클롱을 C까지 이동시키는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VC는 0이 돼요. 그럼 VBC도 볼게요. VBC 역시 이 외부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는 C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도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VBC도 0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엔 VAB입니다. 우리가 B점에서
플러스 1클롱을 A까지 이동시키려면 이 파란 색깔 전개 이 친구를 이겨내야 되죠.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게 되고 그것이 VAB가 되게 됩니다. 이 VAB 전이차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VAB는 4파이 엡실론 분의 Q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심구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조건을 읽어보면 내부 도체에 0, 외부 도체에 플러스 Q쿨롱을 주었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Q쿨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외도체를 기준으로 내부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름이 C인 구 하나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이 내도체의 표면 전이, 즉 A점에서의 전이 VA를 묻고 있는데요. VA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에서 플러스 1클롱을 제가 C점까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을 때 이 내부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체 표면과 도체 내부는 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등전이이다. 즉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이 표면의 전이와 플러스 1클롱을 C점까지 가져온 것과 플러스 1클롱을 C점까지 가져오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A는요, 우리가 바로 VC를 계산함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플러스 1클롱을 이 C점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E를 나타낸 것이 전이 VC가 되는 거죠. 따라서 VA는 VC와 같더라. 따라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4파이 엡실론 C분의 Q이더라.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배울 것은 교재 6번입니다. 여기 6번이라고 적혀있고 구대전체 내부 그리고 괄호 안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 경우 있죠. 그 친구를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주어진 경우에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구도체 외부에서의 전개 그리고 표면에서의 전개, 그리고 내부에서의 전개를 보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인 내부에도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는 경우에서 이 내부의 전개의 세기를 비교를 해보고 그래프까지 그려가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외부, 표면, 그리고 내부의 전개 세기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외부의 전개 세기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외부에서의 전개 세기는요. 이렇게 구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외부에서의 전개 세기를 말합니다. 복습을 해보면 E는 4파이 엡실론 R제곱분의 Q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표면에서의 전개 세기를 보면 이 상태에서 표면이죠. 즉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 구도체의 반지름을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A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개의 세기죠. 따라서 위의 공식에서 R 대신에 A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E는 4파이 엡실론 A 제곱분의 Q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일반적으로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Q쿨롱으로 대전된 도체라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은 극성인 친구들은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려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로 이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표면에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때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체 내부의 전개 세기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에서의 전개 세기는 0이다. 이렇게 세 케이스를 보았고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즉 어떤 케이스냐? 전하가 도체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게 되면 내부에도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이렇게 내부에 전하가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외부 그리고 표면에서의 전개는 똑같습니다. 즉 여기도 이렇게 외부 1번과 2번 케이스는 똑같게 됩니다. 즉 외부일 때랑 표면일 때랑은 같은 값이 나오고요. 이 세 번째, 내부일 때가 달라요. 교재에 보시면 이에 관한 유도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참고만 해주시고 우리는 결과값만 챙겨갑니다. 이는 4파이 엡실론 A의 세제곱 분의 Q 곱하기 R이 됩니다.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4파이 엡실론 A 세제곱분의 QR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때 R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죠. 즉 전개의 색이 E는 거리 R에 비례하더라. 이것만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1번 일반적인 케이스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이렇게 작성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거리에 따른 전개의 세기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R 그리고 전개의 세기를 표현한 이 친구를 제가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의 그래프이죠. R 그리고 여기 역시 0 여기도 2가 되겠고요. 이때 이 친구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그려보면 우선 구도체의 반지름 A가 있죠. 이 A, 여기도 A라고 표현을 하면 우선 외부와 표면은 둘 다 같죠. 동시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 A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이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은 구간은 구도체의 내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A와 A보다 큰 부분은 이 구도체의 외부를 말합니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기 쉽게 작성을 하고 나서 이 첫 번째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면 내부가 전개의 세기가 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0과 A 구간에서는 이렇게 0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A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즉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케이스에서는요. 지금 R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구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 그리고 동심구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오늘 한 거 잘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